자, 신라젠 사건이 지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채널A와 또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이 유착해서 유시민을 죽일라 했다. 이런 식의 검은 유착을 몰다가 이제는 거기에 관련돼서 채널A에 접근했던 이철, VIK 이철의 측근이라는 지시가 사실상으로 좀 공작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더 부각되면서 검언 유착에서 문 정권과 MBC 간의 유착, 정언 유착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고, 이 지라는 사람은 윤지호를 지금 연상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이 승리하면 신라젠이나 라임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할 거다. 어느 검사가 윤석열한테 충성을 바친다고 끝까지 하겠느냐. 이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과 다르게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주식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신라젠과 라임을 보면 이게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과 연관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행태였다.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아 왔는데 그것을 정권이 방치했다. 그래서 엄청난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도박판에서 한쪽이 있다면 한쪽이 잃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팩사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사들였다. 제너릭스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한다. 그리고 실험 중에 있다. 미국 FDA 관련해서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 곧 허가 나온다. 그리고 정권이 밀어주는 모양새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 부산대 특정 대학의 의사들이 중심이 된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문과 가깝다. 문수해주다라고 하며 정권 초에 무소 부리 때 그냥 한 6, 7개월 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왔어요.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의 핵심이 뭐냐를 봐야 될 건데, 그건 그야말로 말로만 이야기하는 항암 치료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지도는 안 들이고 1,300억의 주식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호화주택을 사고 이랬다면 이건 기업가로서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다 파면 사람들이 다 팔아버릴 거니까, 회사 무너지니까, 그것도 욕도 먹으니까 일부만 팔아야지 하고 팔았는데도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끌고 온 주역들이 자기 이름이 아닌 자명이나 타인 명의로 사서 팔은 거는 얼마나 될 건가. 어쨌거나 신라젠 주식은 한때 1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0원 안팎으로 10배 폭락하면서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사기꾼들이 그냥 다니면서 사기를 치면 당한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의 말만 가지고 하면 그냥 법으로 정해놓은 안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될 건데, 사기당한 사람도 책임이 없지는 않죠. 사기 당할 만하니까 당한 겁니다. 근데 주식에 들어와서 사기당했다는 거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정부가 그야말로 정권거래소를 만들고 금융위 금감원이 허가해주고 감독하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거래하고 나면 거래세 내잖아요. 왜 냅니까? 하우스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하우스에 사고치는 놈, 그 다음에 사기 도박하는 놈 다 잡아내라고 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하우스에서 계속 사기 도박을 치고 하우스 주인이 사기 도박꾼을 비호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체가 그야말로 사기 도박장이 되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유시민이 검찰 수사를 하는데, 날 봐봐, 더 팔 수 있어? 이제 못할 걸 말합니다. 누가 뭐라 했어요? 자꾸 보수 유튜버 이야기하는데요. 보수 유튜브에서 유시민이 있었던 행동 이상으로 유시민이 뭘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정도고, 그러면 유시민은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지금 통보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자꾸 똥마른 강아지처럼
날 더 수사하겠다고? 날 파봐. 못할걸? 당신들은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 포기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행태는 진짜 검찰이 유시민에다가 맞춰서 한번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이 신라젠 부분에 저렇게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임도 이것도 말입니다.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쌈짓돈처럼 갖다 썼고, 상상인 금융그룹은 정권사를 인수해 갖고 하면서 그냥 이 라임과 같이 그냥 상폐되는 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부으면서 하는데, 이 둘 사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고, 이 둘의 진짜 주인은 누구고, 권력이 누구가 이 두 개를 움직이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대 의사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부산대 의대에서요, 의사분들 말 안 하지만 저한테 제보한 분도 몇 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신라젠과 관련한 이런 일이 부산대 의대 안에 신라젠 회사가 들어 앉아가지고 의대 시설을 무상으로 5년이나 쓰면서 이런 사기짓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일부는 또 그런 일에 관계되었으면서 조국 딸 문제도 거론되고 승승장구하고 청와대 주치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 부산대 의대에서 의대 학생과 의대 교수 그리고 의사분들이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요. 전부 달라붙어서 신라젠 재미 봤습니까? 난 그건 양심이라고 봅니다. 친무감은요, 진짜 어디 가서 부산대 의대 나왔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이 불쾌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들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양산 부산대 병원이 신라젠과 올 초 병원 시설 이용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는, 이렇게 시끄러워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걸 1년 더 쓰게 해줬다는 게, 무상으로 쓰게. 5년을 무상으로 쓰게 하고.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라젠은 2015년 4월에 이 병원 외래 병동 지하 1층 주차장 307평의 공간에 유전자 세포 치료 연구센터를 열었다는 거예요. 양산 부산대 병원 측이 신라젠과 협약을 맺고 해당 공간을 무상 제공했다. 아니, 국립대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특정 기업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라는 것은 이 부산대 의대 측의 당시 관계자들이 이 신라젠과 유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거 수사하세요. 다 불러다가 수사하기 바랍니다. 자, 왜 이 무상으로 해줬느냐? 신라젠이 하던 개발하던 항암 후보 물질 팩사백 연구 지원한다는 거예요. 유시민이도 2015년에 이 부산대 의대 안에 있는 이 센터 개소식에 지금 참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3,000원에 불과하던 신라젠 주가가 개소식 이후에 3만원이 돼서 10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이철이 이걸 갖다가 이때 샀다가 이제 개소식하고 난 이후에 수백억을 되팔아서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라젠이 올 4월까지 5년간 센터를 유지하도록 했고, 이제 끝났으면 시설 장비를 다 부산대 의대에 기부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차장으로 복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또 다시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말썽을 많이 일으킨 회사가 다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여권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사회적 무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회사를 갖다가 학교 이미지 나쁘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팩사백 연구하던 연구진 다 빠져서 폐허인데 무슨 이유로 연구소를 쓰게 하느냐? 그런데도 대개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신라젠으로 시끄럽다 보니 신라젠 사태로 1년 더 쓰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노환중이라는 사람이 이 부산대 양산대병원 원장을 할 때 지금 신라젠에 대해 혜택을 줬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사람이 신라젠 주식 관련해서 연루돼 있다. 또 청와대 지금 주치하는 부산대 의대 교수도 또 이 신라젠 주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노환중은 전번에 조국 딸 조민에게 지금 일팍 문제가 거론될 때 그걸 도와주고
지금 부산 의료원 원장으로 갔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한중이나 주치, 강대환 이런 사람들이 다 신라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신라젠에 이런 식으로 부산대 의대 병원이 신라젠을 해서 학교 내부에 이 센터를 짓게 해주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또 유지시켜준다. 이런 부분은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전번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우리들 병원이 김포공항 내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계약 연장되었다 하죠. 자, 신라젠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 권력의 입김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때라 봅니다. 자, 채널A 기자한테 이철이 보냈다라는 지시가 접근을 했을 때 이 채널A 기자가 그냥 혹해서 검사장하고의 친분을 뻥친 게 아니라 5명의 여야 인사의 신라젠 관련 자금 거래 파일이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철이라는 지금 깜빵에 있는 VIK 대표는 MBC와 인터뷰에서 옥중에서 인터뷰했어요. 여야 인사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로비 파일이 있다면서 이철 대리인으로 지시가 채널A에 접근해서 녹취하고 그래가 검은 유착이라고 터뜨렸는데 막상 그걸 또 검은 유착이라고 보도한 MBC한테는 그런 게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들고 흔드는 거죠. 이거 있다. 기자 관심 없어? 그럼 기자가 보자. 네가 가서 만나야 지시가 내가 대신 왔다 이래. 그러니까 기자는 그걸 갖다가 가지고 흥미를 느껴서 이 말 저 말 했겠지요. 그런데 정작 그 지를 보낸 이철이는 그런 거 없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이것들이 지금 검찰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채널A에 접근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그 녹취해서 기자의 지금 오바를 가지고 녹취해서 사건을 만들어가 신라젠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공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채널A 기자는 시민이하고 관계가 궁금하다고 복역 중인 깜빵에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철이 내 대신 그러면 만나라고 지시를 보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지시한테 자료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냐니 구체적으로 자금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죠. 파일이 있다 했고 인원수가 몇 명이냐 하니까 아마 기자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5명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도 있어요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지시가 뭐 금액이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과정은 자료로 나중에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3월 20일 MBC가 교도소에 있는 이철과 인터뷰했을 때는 검찰과 종평 기자가 여야 정치인 투자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 물으니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널A 기자가 딱 걸려들었죠. 선택적으로 녹취해서 MBC에 갖다 줬으니까요. 지시는 이렇게 이제 옥중 인터뷰를 MBC와 이철이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채널A 기자를 만나러 와서 자료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상황을 전달할 게 아니고 결정은 이철 대표가 하니까 이 대표가 자료를 건넸을 때는 이런 일에 시달리고 싶지 않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질 끌고 싶지 않고 있는 대로 제가 이철 대표에게 전달드리고 결정은 본인이 해서 본인의 의사를 이 기자 집을 주소를 하니까 전달하게 해주겠다. 요렇게 말을 해서 기자를 애타게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제 이거 잘못하다가는 줄 듯 말 듯 하다 해서 이제 애가 달았어. 윤 총장 측근과 나눈 통화 내용이라며 대화를 정리해 놓은 녹취록을 보여준 겁니다. 소리를 들려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자와 헤어진 지시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페이스북에 한 건 했다고 이제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투표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두게 된다.
저는 방점을 두게 된다. 곧 개봉 박두 이랬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기입니까? 딱 봐도 사기잖아요. 자, 신라젠 끝을 봐야 됩니다.